국가 건설. 근데 중국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건 바로 그 복잡하고 아주 독특한 여정입니다. 자, 이야기는요, 역사학자 왕건우 교수가 던진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4,000년이 넘는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왜 갑자기 서구적인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했을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.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세계관은 천하,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라는 개념, 바로 이거였어요. 국경 같은 건 좀 흐릿했고 문화적 정체성이 모든 걸 결정했죠. 그런데 말이죠, 19세기에 서구 제국들이 완전히 다른 모델을 들고 나타납니다. 바로 고정된 국경, 그리고 국가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국가. 이건 중국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낯선 개념이었습니다. 국민국가, 이 새로운 정치적 발명품은요, 이 광대하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청나라 제국에게 뭐랄까 실존적인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. 과거의 거대한 문명 제국으로 그냥 남을 것인가? 아니면 이 새로운 세상의 규칙에 막혀서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? 정말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. 자, 이 위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. 여기 보이는 발자국처럼요. 하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작은 발걸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급진적인 큰 발걸음이었죠. 우선 중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중국의 민족 정체성이 본토가 아니라 바로 이 해외 화교 공동체에서 먼저 싹쳤다는 겁니다. 유럽 식민지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. 이게 역설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. 자,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요, 거대하고 폭력적인 큰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1850년대 태평천국의 남부터 시작해서 1912년 청나라 멸망,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이 모든 건요,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말 그대로 위로부터 새로운 국가를 폭력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거대한 시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. 이 표가 그 핵심적인 대립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량치차오처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다원주의적인 중화민족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순원처럼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. 이 두 비전의 충돌이 결국 이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. 1912년 황제가 물러났지만 정체성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오히려 더 깊어졌죠. 이제 누가 이 땅을 통제하고 무엇을 중국이라고 정해야 할 것인가? 이걸 둘러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1949년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 섬으로 쫓겨나게 됩니다. 바로 이 사건이 20세기 가장 다루기 힘든 지정학적 문제 중 하나, 즉 두 개의 중국이라는 문제의 서막을 열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후 20년 동안 정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.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중국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유일한 합법 정부는 바로 나다 라고 외쳤던 거죠. 그 후 수십 년 동안 말 그대로 냉전의 축소판 같은 경쟁이 벌어졌습니다.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, 이 둘은 각각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외교적 인정을 받기 위해 또 전 세계 화교사회의 충성을 얻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. 그러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1971년에 찾아옵니다.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로 투표를 한 거죠. 이 순간 국제사회의 무게추는 완전히 본토 쪽으로 기울었고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한때는 그렇게 낯설었던 서구의 개념, 국민국가라는 도구를 이제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. 수세기 동안 다른 나라들한테 국경이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. 그 후로 중국은 이제 이 주권이라는 걸 국가 안보의 핵심 원칙으로 여기게 됐습니다. 이렇게 계승된 주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논란의 구단선입니다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구단선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패배시킨 바로 그 중화민국 정부에서
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다시 처음의 핵심 질문으로 데려옵니다.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의 외형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지? 하는 내부적인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중국은 과연 국경을 가진 국민 문화일까요? 아니면 국가라는 형태를 잠시 빌려온 경계 없는 문명일까요? 현대 세계 속에서 중국이 내놓을 그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.